오늘은 혈당 다이어트 과정에서 반드시 신경 쓰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에 관한 몇 가지 심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의사인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정말 많이 공감하게 돼서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혈당 다이어트 중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살이 찐다는 말과 식곤증이 오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려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란 말은 식전 식후의 혈당 차이가 50 이상이거나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측정될 때를 말합니다. 물론 혈액 검사 기준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란 말은 의학 용어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 자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혈당은 70에서 140을 하루 종일 유지하게 되는데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 범위를 잘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당 조절 이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거나 저항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졸립다 라고 하는 이유는 높은 농도의 혈당에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몸이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근육과 지방으로 저장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근육과 지방세포로 1차선을 통해서 이동하던 혈당이 식후 인슐린이 분비되고 근육으로 가는 길은 2차선 정도로 되는데 이 분비된 인슐린이 지방으로 가는 길을 8차선까지 넓히게 되면 당을 대사시키기에 좀 편하게 되겠죠. 식사할 때 단순당이나 백미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빠른 시간 내에 크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많아진 혈액 내 포도당은 인슐린 분비를 정말 크게 자극해서 급격하게 혈당 감소를 일으키게 되고 포도당을 원하지 않는 세 가지 지방으로 8차선으로 늘어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돼요. 이를 이소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복부 내장 지방, 지방간 세포, 근육 내 마블링 지방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지방이 저장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호르몬인 펩틴이 분비가 감소가 되고 나쁜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가 증가하게 돼서 몸이 붓고 식욕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소지방들은 정상적인 지방 연소를 못하게 되는 지방 조직의 화이트닝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돼요. 단순 당과 백미를 섭취하면 충분한 음식을 먹어도 억울하게 비만이 생기게 되고 몸이 좀 무거워지게 되고 기초 대사량 떨어져서 다시 살이 찌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점심에 자장면 곱빼기를 먹고 속이 느글느글 거려서 콜라를 마셨다 이렇게 되면요 액상과당인 콜라와 백미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고 인슐린이 급격히 많이 분비가 되면 곧이어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졸립다가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은 바짝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식사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수면 질이 좀 나빠지게 되고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그럼 수면 부족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식습관 악관이 정말 계속 나쁘게 돌아가게 돼요. 결국에 체성분과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급속 노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뇌의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살이 찐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즉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단순당, 콜라, 사이다, 액상과당, 초콜릿, 마카롱에 들어가는 당을 좀 피해야 되고요. 흰빵, 떡, 국수, 감자 등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대신 통밀과 콩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식곤증은 혈당 스파이크와 항상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식곤증이 온다면 그 음식은 개인적으로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공부하면서 15년 전과 많이 달라진 지방의 형태와 수술의 어려움의 원인을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된 것 같고 제 식습관의 문제점도 정말 많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먹고 저녁에 수영을 늦게까지 하고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저녁 식사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대충 빨리 먹어요. 가장 좋지 않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왔던 게 한 1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계획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고 저녁은 좀 일찍 먹고 빵, 밀가루 음식, 면류를 줄이고 잡곡밥과 반찬 위주의 식단을 좀 구성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혈당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관찰되는 것은 체중 감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전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계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당이 줄어들면서 나쁜 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저도 같이 한번 힘내서 다음 영상 때는 저의 좀 달라진 결과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